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학용어 외우기에서 문제를 통해서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소화기계 쪽 검사편을 가지고 왔고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륨이라고 하는 조영제를 투여한 뒤에 상부 위장관의 이상을 알기 위한 X선 검사를 뭐라고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X선 검사의 종류 중 하나인데 그 X선 검사를 하는 부위가 상부 위장관 쪽이죠. 근데 조영제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그 X선 검사를 물어봤고요. 답은 UGIS라고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GIS는 약어여가지고 U가 upper 상부 쪽을 얘기를 하고요. GI는 위장관 쪽이죠. 그래서 gastrointestinal의 약어고, 그리고 S는 시리즈여가지고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 위장관의 검사를 하기 위한 게 UGIS고, 상부 말고 하부 쪽, 하부 위장관 검사를 하는 거는 하부니까 어퍼가 아니고 로어가 되겠죠? 그래서 로어에다가 gastrointestinal 시리즈라고 해서 LGIS가 되겠고요.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 장관 쪽에 방변을 알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하는 거, 추가로 위 내시경 검사는 우리가 약어로 GFS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약어도 많이 나오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FS는 게스트로피브로스코피의 약어로 위 내시경 검사가 되겠습니다. 위 장관 내시경, 위 내시경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게 ERCP라고 하는 약어도 있어요. ERCP는 내시경 역행성 최단관 조영술이고요. 여기서 E가 엔도스코픽 해서 내시경적인 이런 뜻이 되고, 풀면은 엔도스코픽 내시경적이고, R은 레트로그레이드 그래서 역행성 이런 뜻이고요. CP는 최단관 조영술이 되겠죠. 그래서 단관이라고 하는 콜란지오, 그리고 그 췌장을 뜻하는 펑크레아토, 그리고 그래피, 펑크레아토그래피 라고 해서 콜란지오 펑크레아토그래피가 최단관 조영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 역행성 최단관 조영술 ERCP는 GFS보다 ERCP는 좀 더 깊은 곳에 그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종양표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양표지자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투머 마커라고 해서 그 투머가 종양이고 마커는 표지자라고 하는데, 특정 암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양 표지자를 통해서 어떤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췌장암의 종양 표지자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CA 19-9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종양 표지자의 종류를 각 암의 종류별로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은 소화기계 쪽 보고 있으니까 췌장암이랑 간암 쪽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는, 간암의 종양 표지자 같은 경우는 알파 페토 프로틴이라고 해서 얘가 우리말로는 알파 담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췌장암의 종양 표지자로 옳은 것을 하면은 CA 19-9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간암의 종양 표지자를 골라라 라고 하면 알파 페토프로틴, 알파테아 담백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배출되지 못하는 담즙을 배합관 삽입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배합관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시키는 거, 그래서 담즙을 배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PTBD. 그래서 이제 percutaneous가 지금 경피적 이런 뜻이고요. 경피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부를 뚫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구멍을 뚫는 그런 것을 경피적이라고 하고요. 트랜스헤파틱은 헤파토가 이제 간이잖아요. 그리고 트랜스는 뭔가 통과하다라고 하니까 간 경유의 간을 통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빌리어리는 얘가 이제 담즙이죠. 그리고 드렌지가 이제 배출이라고 하는 이제 빼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되지 못하는 이 담즙을 빼내는 거. 그래서 빌리어리 드렌지인데 이제 그 피부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간을 통해서 이제 빼내는 거다라고 해서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PTBD)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4번은 당화혈색소 검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당뇨병 진단할 때 이 당화혈색소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의 그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는 우리가 HbA1c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Hb는 헤모글로빈의 약어예요. 이제 헤모글로빈, 우리나라 말로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 A1C라고 하는 이 이제 수치를 측정을 해서 이제 뭐 당뇨병이 있냐, 뭐 당뇨병의 뭐 합병증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평균 혈당치의 이제 지표이자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 A1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치가 헤모글로빈과 포도당이 결합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는 HbA1c다 라고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5번 문제는 암, 소화관 궤양 등의 진단을 위한 대변 내 혈액의 존재를 알아보는 검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대변 내의 혈액의 존재를 알아보는 검사라고 했을 때 이 답은 이제 이것도 일단 약어로는 스툴 OB라고 하고요. 이제 수툴이 대변이죠. 그리고 이제 OB는 오컬트 블러드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블러드 피가 있는데 이제 잠혈이니까 이게 오컬트가 잠혈이라고 해서 이제 그 대변 내에 혈액이 있는지, 혈액이 존재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를 스툴 OB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분변, 대변, 잠혈 검사라고 해서 이제 그 대변 안에 이제 혈액이 있으면 뭔가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뭔가 출혈이 있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툴 OB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변 색에서 피가 이렇게 완전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스툴 OB 검사를 통해서 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자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변에 피가 있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조금 추가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대변에 피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혈변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흑색변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이제 변에 그 혈액이 있는 건데, 이제 혈변 같은 경우는 의학용어로는 헤마토케지아라고 하고요. 흑색변은 멜레나라고 하죠. 그래서 둘의 차이는 이제 혈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변에 선홍색 피가 나오는 경우, 빨간 피가 나오는 경우인데, 그 대변에서 빨간 피가 나왔다 그러면 그 항문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제 출혈이 생겼을 때 이제 피가 빨갛게 보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하부 위장관 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암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혈변이 나타나게 되고요. 흑색변이라고 하는 거는 대변 색깔이 흑색이니까 이제 까만 거예요. 흑색, 까만색. 그래서 까맣다는 거는 그 출혈이 있는데 걔가 이제 좀 위쪽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항문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 조금 머니까 얘가 이제 빨간색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변해서 이제 흑색변으로 나오는 경우를 이제 말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상부 위장관 쪽에서 뭐 출혈이나 어떤 암이 있을 때 보통 흑색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변과 흑색변 각각 의학용어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대장 쪽과 관련한 검사 중에 대장 쪽 검사 중에 DRE라고 하는 검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DRE도 얘가 이제 약어인데 디지털 렉털 이그잼이라고 해서 이그잼은 이제 검사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이제 손가락이고 렉털은 직장이니까 DRE를 우리가 직장 수직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검사를 하는 건데 이제 의사가 그 약간 미끌거리는 그 장갑을 끼고 이제 직장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촉진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장이랑 항문이 이제 가까우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가락으로 촉진을 했을 때 뭔가 종양이나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만져지니까 그걸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직장 수지 검사도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오비 검사랑 뭐 DRE, 디지털 렉털 이제 직장 수지 검사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는 6번째, 알코올성 간질환에서 10배 이상 수치가 증가하는 지표는 무엇인가? 그래서 지표를 묻는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제 답은 바로 보면은 이제 알코올성 간질환에서 알 수 있는 지표는 감마 GTP 검사입니다. GTP 검사. 그래서 이제 간 수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 그 감마 GTP 같은 경우는 알코올성 간 질환에서 잘 나타나고요. 그 외에 뭐 간질환 외에 뭐 COPD라든지 신부전, 뭐 심근경색에서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제 지표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특히 이 알코올성 간질환에서 이제 10배 이상 이렇게 크게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감마 GTP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 수치는 감마 GTP 외에 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AST랑 ALT 이렇게 같이 많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뭐 AST, ALT 검사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AST는 또 이제 동의어로 좀 몇 개가 나오는데 동의어 중에 SGOT, S 빼고 이제 옛날에 이제 GOT라고 하기도 했고 더 약어로 OT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ALT 같은 경우는 SGPT 그리고 이제 GPT 여기 뒤에만 해서 GPT라고 하면 더 짧게 PT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AST, OT, ALT, PT 이거 다 지금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ALP 수치도 있는데 ALP는 주로 간질환, 골질환에 의해서 상승이 되는 수치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까 우리 답으로 나왔던 감마 GTP 이런 4가지 정도의 그 간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 종류 한 4가지 정도 눈에 조금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는 심한 복수가 있을 때 처방하는 약제는 무엇인가? 우리 이제 복수라고 하는 거는 에스아이티스라고 해서 복부에 물이 차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부에 이제 물이 차 있으니까 그 물을 이제 빼내야겠죠. 그래서 이때 처방하는 약제는 이제 우리 몸에서 빨리 수분을 빼내게 하는 약제인 이뇨제가 되는 거고요. 이뇨제는 다이오레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으로는 이뇨제를 사용을 하고요. 좀 심각할 때는 아예 그 천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치로는 심한 복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처치로는 복수 천자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복수 천자는 의학용어로 파라센테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자니까 이 그 그러니까 복부에다가 이제 주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뱃속에 이제 주사를 찔러서 물을 직접적으로 빼내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복수천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8번째, 국소 마취 후에 이제 주사기로 조직을 획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사기 그러니까 바늘로 국소 마취 그 부위만 이제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이제 조직을 이제 획득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약어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정답은 약어로 PNA입니다. 그래서 PNA에서 P는 이제 펄큐테니어스, 우리 앞에서 나왔던 펄큐테니어스 경피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이제 피부에 어떤 뭐 구멍이나 그 관을 이제 꽂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주사를 통해서 이제 뚫는 거고, 이제 N이 니들이어서 니들은 이제 주사죠. 바늘. 그리고 A는 아스피레이션. 이제 흡인, 이제 빨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NA를 우리가 경피적, 새침, 흡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바늘이나 이제 주사기, 그러니까 바늘이 주사기니까 주사기를 찔러서 거기서 이제 흡인을 해서 조직을 획득하는 방법을 이 PNA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소화기계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검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았고요. 약어와 이제 의학용어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